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인유종 도서관 막내 사서입니다. 오늘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AI 트라이얼 안내라는 글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글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SCI 저널 수록 논문에 대한 초록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웹 오브 사이언스의 생성형 AI인 리서치 어시스턴트 트라이얼을 5월 12일 월요일부터 1개월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라이얼 기간 동안에 제공을 하게 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한 뒤에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식적으로 구독을 할지 결정하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 보이시는 설문조사 6가지 항목인데 금방 끝날 수 있게 됩니다. 꼭 설문조사도 꼭 참여를 해주시기를 반드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트라이얼을 이용해 보시고자 하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메인 메뉴에서 상단의 서치 메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치에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만나보실 수 있게 되는데 알파벳 순으로 W 쪽으로 들어가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되겠지만은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인용평가 자료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용평가 자료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로 진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의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 상단에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메뉴를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리서치 어시스턴트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미 한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 분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새 채팅으로 아마 처음에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새 채팅에서 내가 질문해서 채팅을 시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리서치 어시스턴트는 좀 독특하게 주제 2에 문헌검토 2.0 학술지 찾기라는 이렇게 3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내가 하나를 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가능하시면은 개인 계정을 생성하셔서 만드신 다음에 기록을 해두시게 되면은 좌측에 채팅 기록으로 지속적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인인을 하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클레리베이트사에 이제 무료로 가입을 하시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기능인 주제 이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이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가 관심 있는 주제나 연구 질문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글이나 영문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한글보다는 영문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게 보다 좀 더 좋은 양질의 자원들을 참 탐색을 해주게끔 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등장하게 되어 있고요. 요약된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 문헌들의 목록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은 관련된 논문 정보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고 논문 정보별로 또 세부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타나는 논문 정보들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된 저널들에 관련된 논문들만 나타나기 때문에 SCI급 논문들만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고요. 우측에 816 피인용 횟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내에서 해당되는 논문이 어디에 피인용이 됐는지 관련된 논문들을 목록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공동 인용 맵, 분류별 인용 항목 차트 등등 다양한 메뉴들이 추가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공동 인용 맵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문헌들이 주로 많이 인용된 주요하게 인용된 다른 논문들의 연구 결과들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관련된 논문들에 대해서 마우스 오버한 다음에 문서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해당 문서의 상세 정보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별 인용 항목 차트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논문이 제가 선택한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됐을 때 백그라운드에 인용이 되는지 디스커션에 인용이 되고 있는지 등등을 그 비율을 보실 수 있게끔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찾은 논문들에 대한 정보들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그 이외에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한 요약 정보를 가지고 추가적인 정보들을 3가지를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정된 출판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출판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입력한 연구 주제에 따라서 청소년의 수면과 관련돼서 출간된 논문들이 어떤 식으로 출간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질의한 질문에서 주요 키워드를 뽑아서 그 해당되는 주요 키워드에 관련된 출판물들의 흐름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거는 주제 맵이라는 토픽 맵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정한 주제에 따라서 매핑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 주제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연구 주제들에 따라서 내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어딕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엑서사이즈 어딕션과 관련된 주요 논문들의 결과들을 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제, 내가 연구하는 주제 외에 확장하는 주제들에 대한 논문들을 보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이 맵을 통해서 연구 주제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기능은 상위 저자들의 목록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수면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상당한 기여한 상위 10명의 저자들의 목록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구자들의 내용들을 보시고 내가 연구 협력의 주체들을 찾아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이 있게 되면 공동저자의 시각화 정보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어시스턴트, 즉 웹오브사이언스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자체의 기능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 AI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은 확인한 문헌들의 참고 문헌들을 SCI급 저널에서 찾아준다라는 첫 번째가 있게 되고요.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클릭으로 볼 수 있게끔 편안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능으로 문헌 검토 2.0, 리터레처 리뷰 2.0이라는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터레처 리뷰 2.0의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어떤 주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AI와 대화를 하면서 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전략들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문헌 검토, 연구 격차 식별, 연구 핫스팟 또는 가설 수립 중 어떤 작업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문헌 검토를 진행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이 상태로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문헌 검토를 위해서 하위 주제들을 또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 하위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를 진행할 것인지를 또 물어보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번으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되는 주제에 따라서 검색 전략을 짜게 됩니다. 이 검색 전략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없을 경우에는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또 바로 진행하지 않고 어떤 추가적인 제한점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제가 너무 폭넓기 때문에 최근 10년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10년으로 적용을 해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근 10년의 연구 결과를 제한을 해서 검색 전략을 사용해서 문헌을 검색하는데 이 검색은 이제 문헌 결과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25개의 결과를 검색을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질의를 다시 줍니다. 물론 개수는 50개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일단은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문헌을 검색하고 검토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관련된 결과들을 이제 보면서 기본적으로 총 4개의 관련 논문이 발견됐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냐고 또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은 그때그때마다 좀 질의에 따라서 좀 내가 응답한 것에 따라서 좀 이제 순서나 단계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검색된 전략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요약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요약된 정보를 제공해 줄 때는 링크를 통해서 해당되는 원문의 출처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출처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몇 회 피인용이 되었는지 등의 관련된 내용들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처럼 안내를 해주고는 있는데 이 안내된 참고 문헌을 클릭했을 때 계속해서 에러 메시지처럼 이제 문헌이 없다라는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시 재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 작업을 계속해서 같은 질의로 던지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들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능으로 보여드릴 거는 학술지 찾기 기능입니다. 학술지 찾기 기능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가 작성한 논문의 타이틀과 초록을 입력을 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저널들을 찾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미 출간된 논문의 타이틀을 일단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출간된 논문의 타이틀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록도 역시나 그 논문의 초록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력한 타이틀과 초록의 논문은 사이언스지에 출간된 내용인데 사이언스지에 출간된 내용들을 가지고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셀 리포트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일치도 0.41 정도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SCI에 등재된 학술지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치도와 함께 즉 주제 일치도와 함께 관련된 SCI 등재 여부도 확인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저널들을 선정하는 데 보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한글로 한 줄을 입력하시기보다는 영문으로 조금 더 프롬프트를 짜서 입력하시는 것들을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동일한 유사한 주제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좀 더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짜서 입력을 한 다음에 질의를 던지게 되면은 확실히 내용의 퀄리티가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한 줄의 글로 입력을 해서 질의를 던지게 되면은 좀 과거의 문헌들의 위주로 해서 좀 보여주는 부분들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롬프트 입력할 때는 좀 최신 문헌들의 위주로 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한다는 이런 식의 뭔가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앞전에는 피인용이 높았던 논문들 위주로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은 유사한 질문이지만 유사한 질문을 좀 더 프롬프트를 짜서 넣게 되면은 최신 문헌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처럼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이 질의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웹 오브 사이언스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기능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 어시스턴트의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고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도서관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얼은 6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